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생활변화 관측소에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이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브랜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뭐가 떴어? 뭐 먹어봤어? 이 말 알아? 라는 것과 같은 현상들, 그거는 이제 개별 현상들이에요. 그것들을 알아 몰라? 라고 하는 개념을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강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뜨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트렌드가 뭐야? MZ 세대의 트렌드가 뭐야? 랄 때 트렌드는 어떤 면에서 문화를 다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나 감성이 뭐야? MZ 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나 감성이 뭐야? 라고 할 때의 문화와 또 트렌드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트렌드는 뭐냐면 영어 그대로 경향성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와 선을 보는 것이 트렌드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자, 한국의 출생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0년대부터 이런 선을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변이 없는 한 낮아지겠죠. 그런 유추와 포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인은 회사에 오셔서 혼자 밥 먹는 일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혼자 밥 먹는 일이 많아지죠. 앞으로 여러분 더 어떻게 될까요? 더 혼자 드실 일이 많아지겠죠. 우리는 그런 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MZ세대의 전유물 내지는 누군가가 먼저 리드하고 나는 따라가는 그런 식의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성, 나도 영향받고 나도 영향을 미치는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이 트렌드다. 그 얘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작년 트렌드 한번 돌아보고 갈게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작년 트렌드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답이 있는데 맞췄어, 못 맞췄어? 작년에 못 맞춘 건 뭐고 맞춘 건 뭐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자, 경향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정답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정답 맞추기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했던 말이 올해 갑자기 뚝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런 경향성들에 대해 하이라이트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당연히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발현되었는지와 함께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돌아볼게요.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우리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있고 경험적으로 지성을 입각해서 머리로 소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예시로 이제 설악산과 전주와 제주 한라산의 예시를 들었어요. 자, 이제 들으시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배우시면 됩니다. 자, 습관의 소비라고 하는 거는 마치 설악산처럼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봤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바이럴이 덜 되는 그것을 말할 이유가 적은 것을 이제 습관의 소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그런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죠. 모든 사람이 거의 매일 이제 경험하다시피 하는데 특별히 내가 이제 내 SNS에 쓸 일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마트 같은 데 나 자주 가. 근데 그거를 특별히 하이라이트 하지는 않죠.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말하자면 소비는 많이 되지만 사람들에게 화제성을 일으키지 못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의 과제는 브랜딩 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전주는 어떤 도시냐면 대한민국 지자체에 상을 줘야 된다고 하면 전주에 상을 줘야 돼요. 전주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자산 대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도록 만든 도시입니다. 이런 사진 한 컷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한복을 입고 이제 한 거리를 이제 걷게 만들었죠. 근데 전주와 같은 브랜드의 한계는 뭐냐면 2번 방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브랜드들 많죠. 정말 없어서 못 사고 화제의 중심에 서고 줄을 막 세웠었는데 그 세컨드가 없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브랜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소비자도 2번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팝업이 이와 같습니다. 팝업을 열었어. 사람들이 굉장히 줄을 서 되게 많이 왔다 갔어. 근데 그 다음은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팬이 됐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어? 넥스트 열면 또 올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팝업을 하거나 내 브랜드가 지금 경험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재구매에 대한 전략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제주 한라산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국립공원공단이랑 일하고 있는데 산 중에 제일 많이 사오는 산은 한라산. 이제 이런 퀴즈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라산 아니고 북한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산이 한라산인데 한라산은 실제로는 탐방객이 가장 적은 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라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연관어는 겨울왕국이에요. 우리가 겨울 한라산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죠. 안 가봤지만 그리고 언젠가 내가 왠지 한라산에 겨울에 한번 가볼 것 같지만 막상은 엄두가 안 나죠.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난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그 브랜드 이미지도 머릿속에 떠올리라면 떠올리고 뭐 좋아한다면 좋아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막상 나 그 브랜드에서 살 게 없어. 어떤 손에 잡히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젠틀몬스터 같은 브랜드들 아니면 어떤 요새는 명품도 너무들 손에 쥐고 계시니까 그렇긴 한데 명품 같은 브랜드들이죠. 그런 브랜드들이 어떻게 합니까? 엔트리 모델을 만들죠. 그럼 이제 한라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직접 겨울에 이제 그 한라산에 올라가는 건 엄두가 나지 않더라도 한라산 입구 초입에서 그런 겨울왕국 같은 씬을 내 휴대폰으로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거. 내 브랜드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불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갑을 줄이는 것이 아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브랜드의 위치에 맞게 소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제를 생각하셔야 돼요라고 하는 것은 23년에 24년을 바라보며 하이라이트했던 부분이고 여전히 유효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랜드가 대세감을 얻고 경험해보고 싶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험의 소비에서 그치면 안 돼요. 어쨌든 브랜드가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그 맥락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습관의 브랜드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그 브랜드의 철학에 공감하고 되게 동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인 너무 생각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모든 브랜드의 과제는 습관의 구매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습관의 구매가 되면 어떠냐면 지루해요. 말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습관으로 자리 잡고도 지루해지지 않은 브랜드들 또 그런 방법들은 뭔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24년도에 이제 저희가 매주 뜨는 브랜드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 뜨는 브랜드에 등극된 브랜드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리추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리추얼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이제 생각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가장 좋은 예시는 사실 무신사입니다. 무신사는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렇게 커다란 세일 그 기간이 아닐 때부터 불푸는 무신사, 무신사는 불푸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리추얼이지만 이런 리추얼을 한국에 들여와서 강화시켰습니다. 지금 딱 무신사 시작했죠. 또 무신사 올 11월에도 피크칩니다. 근데 무신사는 그걸 이제 이어가서 무진장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8월에도 무신사는 무진장 불푸야. 8월에 불푸 이렇게 하면서 8월의 리추얼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무신사는 원체도 바이럴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지가 많이 되고 있는 브랜드인데 8월에는 한 번 더 떠오르게 11월이면 한 번 더 생각나게 이 반복적인 피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먹는 브랜드죠. 근데 1월이 되면 매 1월마다 이제 내년 새해에도 한번 보면 또 뜰 것 같아요. 이 맥도날드의 행운 버거가 반복적으로 1월마다 찾아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면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를 기억하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나만의 리추얼을 만드는 것인데 뭐 크리스마스나 불푸나 한 해의 오프닝, 새해나 이런 식으로 기존의 리추얼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무신사가 만든 8월의 무진장이라든가 이마트의 쓱데이 같은 나만의 리추얼을 만들어내서 소비자를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브랜드가 너무 많은 시대에는 브랜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잊지 마세요를 이제 외치고 있는데
뭐 365일 외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 리추얼이고 한국에 중요해지는 리추얼, 계절, 절기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확장입니다. 자, 어떤 브랜드가 굉장히 습관으로 자리 잡고 이제 점점점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재미없어지는 것, 똑같아지는 것,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수가 읽히는 것이죠. 자, 스타필드는 9년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여기는 가족들이 노는 실내 나들이 놀이터야 라는 전략을 펼쳤고 사람들에게 소위 먹혔습니다. 인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인지가 됐음과 동시에 이제 좀 지루하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많은 브랜드가 이런 거죠. 처음에는 나는 이런 브랜드야 라고 공고히 하기 위한 진행을 싹 달려오는데 어느 순간 그게 자리 잡고 나면 지루해지는 거죠. 약간 연애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이렇게 해서 자리 잡으면 지루해지는? 그러면 이제 이 프레시니스를 어떻게 줄 거냐? 또 브랜드는 타깃을 확장하고자 하죠. 근데 많은 브랜드들이 타깃을 확장한다고 하다가 기존의 타깃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예시로 이쪽 분도 약간 상대적으로 올드하다고 할게요. 그냥 예시로. 네. 자, 우리 고객은 이제 우리 고객 기존 고객이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나의 고객이에요. 근데 올드해. 그러니까 내 브랜드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엄마 브랜드 같아. 이제 이렇게 아빠 브랜드라고 할까요? 엄마 브랜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도 젊어지자 해가지고 스포크스퍼슨도 바꾸고 메시지도 바꾸고 패키지도 바꾸고 막 굉장히 젊어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어떤 MZ세대들이 애쓰네? 이렇게 알아는 봐주신 거예요. 근데 사진 않아요. 기존 고객들은 아유 뭐야 패키지 이렇게 배지도 않게 만든 거야? 우리 아니야? 이제 우리랑 안 노는 거야? 두말토끼를 다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타깃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타깃을 스위치하기는커녕 타깃을 잃어버리기만 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 이제 아름다운 확장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원체 가족들이 차 가지고 장 보러 와서 놀기도 하는 곳이야. 근데 그 팩트를 잃지 않으면서도 수원 스타필드를 여니까 지하철로도 와, 차로도 오시고 플러스 알파가 되었죠. 접근성이 알파가 되었습니다. 또 가족도 오세요. 근데 플러스 혼자서도 올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장도 보러 오세요. 트레이더스에. 근데 플러스 문화 콘텐츠 즐기러도 오세요. 라고 하는 플러스를 만들어낸 접근성으로 확장하면서 타깃을 넓힌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가 원체 있는데 우리 브랜드를 선물할 수 있는 뭐 구성이 만들어지든 패키지가 만들어지든 인식이 변하든 이라고 하면 내 브랜드를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물은 내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함으로써 타깃을 확장시켜 오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는 부분은 25년 계속해서 중요할 거고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앞으로 브랜드 파워는 선물 가능성으로 타진하자. 앞으로 브랜드 파워는 선생님 우리 브랜드 아세요? 모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묻지 말고 선물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는 거죠. 선물은 뭐냐면 부끄럽지 않은 브랜드라는 뜻이거든요. 선물하고도 욕먹을 수 있어요. 스팸이라는 브랜드가 딱 있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스팸이 아닌 리땡 이런 거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정관장이라는 브랜드가 딱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정땡 이런 걸 나한테 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 브랜드냐? 라는 것이고 선물한다는 것은 주는 사람의 센스를 보여주면서 주는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나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선물이죠. 그러한 선물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냐면 24년에 보니까 보금자리 스프레드 5종을 선물하는 거예요. 자,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5개 다 준비했는데 내가 이거 한번 먹어보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큰 통으로 네가 사. 내지는 향수 같은 것도 트라이얼 키트를 선물하면서 어떤 향이 좋을지 모르는데 난 이거 좋아하는데 너는 한번 해보고 좋은 거 있으면 큰 병 너 사. 이제 이런 식. 아니면 히녹이라는 브랜드는 무슨 브랜드냐면 세제 브랜드예요. 세제, 뭐 룸 스프레이, 주방 세제.
와 같은 그런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마트에서 벌크로 살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인데 이 친구들이 내세우고 있는 브랜드 메시지가 뭐냐면 라이프스타일 에티켓 브랜드예요. 자, 삶에서 에티켓이 필요하죠. 이런 향이나 세제 같은 이런 청소 도구들은. 그래서 그런 거에 패키지라든가 포장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선물할 수 있는. 그러면 어머나 이런 요새 세제가 이렇게 나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가격적인 큰 부담이 없으면서 쓸모 있는 이런 브랜드들이 뜬다. 이렇게 우리 브랜드를 선물로 만들었을 때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서도 지루해지지 않을 수 있다.